햇님을 찾아가는 아이. 김유경. 점순이 누나. 은행나무의 푸른 잎사귀가 솔솔 바람에 할랑거렸습니다. 슬기는 잠자리 포수마냥 살금살금 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금방이라도 할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에이 요놈! 어딜 가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실 것만 같아 슬기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큰 길에는 차들이 싱싱 소리를 내면서 지나갔습니다. 건널목에 서 있던 사람들은 푸른 신호등이 켜지자 서둘러서 길을 건넜습니다. 슬기도 얼른 사람들 틈에 끼어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성큼성큼 건너가 버리고 슬기는 반도 못 가서 신호등은 깜빡거렸습니다. 슬기는 숨을 멈추고 주먹을 불끈 쥔 채 마구 뛰었습니다. 앞에서 승용차가 찍 하고 멈추더니 운전을 하던 아저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조그만 놈이 겁도 없이. 슬기는 가슴이 쿵덕쿵덕 뛰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손을 쥐고 길을 건넜던 빨간 장난감 자동차에 땀이 촉촉이 묻어 있었습니다. 슬기는 옷섭에다 손과 자동차를 번갈아 닦았습니다. 빨간 자동차는 지난번에 엄마가 사다 준 것이었습니다. 버스 종점에는 뿌연 연기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버스도 있고 사람들을 태우고 붕붕거리며 떠나는 버스도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버스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슬기가 기다리는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는 여리어 갔습니다. 그러더니 서산이 붉은 햇덩이를 꼴깍 삼켜버렸습니다. 슬기는 땅에 질펀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자동차를 굴렸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 텅 빈 차를 바라보면 자꾸 눈물이 나왔습니다. 슬기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려 입술로 이를 감쌌습니다. 그렇게 하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 해서 그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슬기야, 너 왜 여기 있어? 이웃집 점순이 누나였습니다. 누나, 엄마가 안 와. 슬기는 점순이 누나를 보자 참으려고 애썼던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너 또 엄마 기다리는구나? 점순이 누나는 슬기를 가슴에 폭 안아주었습니다. 슬기는 얼개춤을 추듯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꼈습니다. 울지 마. 5살이나 먹었는데 울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 아유, 슬기 얼굴에서 간밤에 생쥐가 제사를 지냈나 봐. 점순이 누나는 치마폭을 뒤집어 잡고 먼지 위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슬기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슬기는 멋쩍어 울음 반 웃음 반으로 누나의 푹 꺼진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왜 안 오지? 네 엄마는 토요일에만 오시잖아. 너 집에서 언제 나왔니? 점심 때. 슬기는 누나의 가슴팍에 파고들면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산이 해를 삼켜버리더니 이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너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혼났다. 나한테 업혀. 빨리 집에 가게.
할아버지가 널 찾느라고 난리 났겠다. 점순이 누나는 슬기에게 등을 내밀고 앉았습니다. 슬기는 누나의 등에 엎였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길을 건너던 누나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숨이 거칠어지더니 이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순이 누나는 슬기를 내려놓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누나 엄마는 계모지. 그렇지? 그러니까 약 안 사주는 거지? 나는 기침하면 엄마가 코코 시럽 사주는데. 아니야, 약 먹어. 점순이 누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멀거니 길바닥만 내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안 나아? 저때도 기침했잖아.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계모는 나쁘대. 그렇지 않아. 응? 장화 홍련이도 계모가 죽였고 백설공주도 계모왕비는 나쁜 사람이고 콩쥐팥쥐도 그렇잖아. 그건 옛날이니까 그렇지. 지금은 안 그래. 가자. 그들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나, 엄마는 왜 새엄마야?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이야. 우리 아빠도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슬기야. 응? 나도 엄마가 보고 싶다. 점순이 누나는 슬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걸었습니다. 누나, 응? 엄마가 그러는데 이렇게 2살만 더 먹으면 엄마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대. 슬기는 검지와 장지를 점순이 누나 앞에 세워 보였습니다. 슬기는 참 좋겠다. 그땐 엄마가 시계도 사준대 떠. 슬기는 팔뚝을 흔들었습니다. 와, 멋있겠다. 점순이 누나는 부러운 눈으로 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도 시계 갖고 싶지? 내가 요담에 시계 사줄게. 약속해. 슬기는 새끼손가락과 엄지를 펴 내밀며 말했습니다. 점순이 누나도 슬기를 보고 씩 웃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 도장 찍고 하늘 보고. 약속 도장 찍고 하늘을 보고. 누나와 슬기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을 맞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어느새 나왔는지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별을 보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산 너머 햇님이. 점순이 누나는 무용을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슬기도 따라 서툴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슬기야, 너 이놈! 어디 갔게 이 하렘이 피를 말려! 할아버지가 길에서 서성이다가 슬기를 보자 역정을 버럭 내셨습니다. 누렁이도 쫓아와서 슬기의 얼굴을 핥아댔습니다. 슬기 혼자 버스 종점에서 놀고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점순이 누나는 누렁이를 밀치고 슬기의 손을 잡아 할아버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놈!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가? 길 건너다 큰일 나려고. 그런데 혼자 가면 유괴범이 잡아간다고 해도 또 갈 거야? 또! 할아버지는 슬기의 볼기짝을 철썩 때리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안 갈게요, 할아버지. 다시는 안 갈게요. 누나. 슬기는 할아버지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와 누나의 치마를 끌어당겨 몸을 감추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또 갈 거니? 점순이 누나는 슬기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슬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할아버지가 뒤편에서 회초리를 꺼내 종아리를 치실 것만 같아서 슬기는 겁이 더럭
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큰 길에 안 나가겠대요. 점순이 누나는 할아버지께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할아버지한테 가. 이제 안 때리실 거야. 점순이 누나는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교통 복잡한데. 할아버지는 점순이 누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요 다음엔 어디 가고 싶으면 나한테 와. 누나가 데려다 줄게. 혼자 다니지 말고. 꼭? 응. 누나 잘 가. 그래, 잘 있어. 안녕. 슬기는 집에 오자마자 식탁에 놓여진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슬기가 밥을 다 먹고 나자 할아버지는 담배를 꺼내 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순이하고 같이 놀지 마라. 왜 할아버지? 글쎄, 같이 놀지 마. 할아버지는 슬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담뱃갑을 주머니에 챙겨 넣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싫어. 누나랑 맨날 놀 거야. 할애비 말 안 들을 거냐? 누나는 날 잘 업어줘. 이 할애비도 업어주지. 누나는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해주는걸? 점순이는 폐병이야. 폐병이 뭔데? 폐병에 걸리면 콜록콜록 기침하고 잘 낫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병이 옮아가는 거야. 점순이 누나도 나처럼 코코 시럽 먹으면 되잖아. 누나네 엄마는 계모니까 코코 시럽 안 사주지? 그렇지요, 할아버지? 슬기는 무릎걸음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무섭게 부르뜬 눈으로 슬기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애비가 놀지 말라고 하면 놀지 마. 폐병에 걸리면 죽어. 이 사이로 바람을 세게 빨아들이며 큰 소리를 치시는 할아버지는 무서웠습니다. 엄마! 슬기는 또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슬기가 오늘 밤엔 이 할애비의 옛날 이야기가 듣기 싫은 게로구나. 하고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돌아앉는 신용을 했습니다. 슬기는 얼른 울음을 그치고 할아버지 곁에 가서 누웠습니다. 밤이면 그렇게 늘 할아버지의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들곤 했으니까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할아버지는 골똘히 생각하는 척 하셨습니다. 흥부 놀부 이야기 해주세요. 도깨비 이야기도 또 혹부리 영감 이야기랑. 슬기는 할아버지 무릎에 다가가 누우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슬슬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 거다.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이었어요. 심술쟁이 형인 놀부와 마음씨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형 놀부의 심술이 어땠느냐 하면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우는 애기 발가락 말리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호박에 말뚝 박고 곱사등이 뒤집어 놓고.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슬기의 등을 슬슬 문질러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까칠까칠한 손은 근질근질한 등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손길 때문에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슬기는 황홀한 꿈나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참새들이 감나무에 모여 앉아 짹짹짹짹 야단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벌써 아침 식사 준비를 끝내고 들어오시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닭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암탉이 슬기를 부르는데 아직 슬기가 늦잠을 자고 있으니 이를 어쩐다.
할아버지는 슬쩍슬쩍 슬기를 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슬기가 일어나지 않자 다시 큰 소리로 닭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닭들아, 잠깐만 기다려라. 슬기가 곧 나간다. 할아버지가 어찌나 큰 소리를 지르시는지 슬기는 그만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잠이 깨자 아랫도리가 이상했습니다. 얼른 일어나 요를 만져보았습니다. 요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슬기는 그만 울상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곤히 잔 탓에 또 요에 오줌을 쌌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슬기는 두 손으로 고추를 감싸며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에? 너 이놈 또 오줌 쌌구나. 할아버지는 회초리를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슬기는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콩쥐 팥쥐의 계모 이야기를 해줄 때처럼 슬기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슬기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등을 긁는 효자 손을 찾아들더니 이불을 세게 때리며 야단치셨습니다. 이놈, 일남이 할머니한테 가서 소금 받아와.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바가지와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옷 갈아입고 갈게요. 슬기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애처로운 표정도 지었습니다. 그냥 가. 할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슬기는 무안해서 매기입이 되었습니다. 또 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하지만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키를 쓰고 바가지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잠옷바지에 오줌 싼 언저리가 척척해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선뜩선뜩한 것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일남이 형이 학교에 가려고 대문을 나서다가 슬기의 꼬락서니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슬기 너 오줌 쌌구나? 형의 말에 슬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슬기가 소금 받으러 왔어요. 하지만 괜찮아. 이 형도 어렸을 때 오줌을 쌌는데 크면 안 싸게 돼. 걱정하지 마. 형은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슬기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형, 학교 잘 다녀와. 슬기는 금세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일남이 형은 손을 한 번 흔들어 보이고 학교에 갔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형의 가방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뭐? 슬기가 소금 받으러 왔다고? 일남이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슬기는 아이들이 들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놀려먹을 것이고 그러면 창피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자꾸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슬기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져서 자꾸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네 요놈! 할아버지가 너 거두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 이놈아 오줌까지 싸? 또 쌀 테냐? 응? 또 싸? 할머니는 작대기를 들고 소금은커녕 불호령만 쳤습니다. 안 쌀 거예요. 할머니는 소금도 안 주면서 괜히 야단만 쳐. 슬기는 줄행랑을 쳤습니다. 급하게 다른 박질칭이 방귀가 뽕뽕뽕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금방 쫓아와 덜미를 잡을 줄 알았던 할머니는 쫓아오지도 않으면서
제자리에서 발을 쿵쿵대며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방귀 먹어라! 슬기는 저만큼 서 있는 할머니를 향해 혀를 내밀며 방귀를 움켜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예끼 요놈을! 할머니는 그러한 슬기를 보더니 아랫입술을 물고 옷소매를 걷어붙이며 쫓아오는 신용을 했습니다. 슬기는 불이 나게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길 가던 아이들이 슬기를 발견하고 키를 쓴 것을 보자 뱀본 참새떼들처럼 놀려댔습니다. 야, 슬기 오줌 쌌다. 아이들이 모여들어 손뼉을 치며 곡조를 붙여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슬기는 간밤에 오줌 쌌대요. 알락갈라리 알락갈라리 슬기는 오줌 싸개다 오줌 싸개다. 어떤 아이는 회초리를 주워들고 슬기가 쓰고 있는 키를 툭툭 때렸습니다. 슬기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줌을 싼 일이 너무도 창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슬기는 대문을 소리나게 쾅 닫고 들어가 키와 바가지를 마루에 내팽개 쳤습니다. 닭장문 안 열어줄 게냐? 할아버지는 마당을 쓸다 말고 슬기를 돌아보셨습니다. 몰라요! 왜? 소금을 안 주시더냐? 할아버지는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왜 나 때문이냐? 애들이 놀리잖아요. 그거야 네가 오줌을 쌌으니까 놀리는 거지. 할아버지가 밤에 안 깨워주셨으니까 그렇지요. 슬기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발을 쾅쾅 굴렀습니다. 아침마다 슬기는 닭장문을 열어주고 닭들에게 모이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심술이 난 슬기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닭장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닭들은 우르르 몰려나와 날개를 펼쳐 날갯짓도 해보고 고개를 앞으로 뽑으며 다른 박질도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닭들이 하는 꼴을 멀거니 바라보다 이내 들어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밥 먹자. 시장에 좀 나가봐야겠다. 싫어요. 밥 안 먹을 거예요. 시장에 안 따라갈 거냐? 안 가요. 슬기는 톡톡 쏘며 말했습니다. 원래 방귀는 끼는 놈이 성을 내지.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시장에 가셨습니다. 슬기는 심심했습니다. 재미있는 시장에 따라가지 못한 것이 서운했지만 이제 소용이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모이를 먹고 난 닭들은 배가 부른지 양지 쪽에 모여 앉아 날개를 반쯤 펴고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술이 가라앉지 않은 슬기는 닭들에게 가서 고추를 꺼내 수탉을 향해 마구 분수를 쏘아댔습니다. 꼬꼬댁 꼬꼬. 갑자기 오줌벼락을 맞은 닭들이 놀라서 불이 나게 뚱겨나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꽁지를 내두르고 날개를 흔들어 오줌을 털어냈습니다. 슬기는 다시 돌아와 기둥에 기대고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벌써 점심때가 기울어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슬기는 할 수 없이 아침에 덮어둔 상에서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누렁이도 할아버지를 따라갔는지 텅 빈 집은 너무도 쓸쓸했습니다. 슬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제비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제비들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넓은 창공을 훨훨 신나게 날아다녔습니다. 어떤 때에는
아주 날개짓도 하지 않고 비행기처럼 한참 동안을 그대로 떠다녔습니다. 슬기는 새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으로 날아가 엄마가 계시는 학교에도 금방 갔다 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는 2년만 더 고생하면 세 식구가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슬기는 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또 경기도 양주에도 학교가 많은데 왜 엄마는 대전으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비는 빨랫줄에 내려앉더니 똥을 찍 갈기며 조잘거렸습니다. 슬기는 할아버지한테 들은 대로 제비를 따라 흉내를 냈습니다. 공 한 조각 가지고 12집을 나눠 먹으니까 배가 벙벙. 슬기는 오줌통이 없다는 새가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슬기처럼 오줌 싸개라고 놀림을 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오슬기, 편지요. 집배원 아저씨가 편지 한 장을 대문 안에 휙 던져주었습니다. 슬기는 벌떡 일어나 편지를 집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무궁화 2송이가 그려진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슬기는 편지를 요리조리 돌려가며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을 모르는 슬기가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짐작에 엄마한테 온 편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기는 엄마의 편지를 읽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슬기는 아이들과 놀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줌 싸개라고 소문이 나버렸을 테니까요. 이렇게 심심할 때 엄마의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알면 엄마에게 편지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엄마가 슬기의 편지를 받아 읽는다면 참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글씨를 써봐야지. 슬기는 방에 들어가 할아버지가 쓰시던 볼펜과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방바닥에 엎드려 편지를 보고 글씨를 흉내내어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황소도 그리고 자동차를 그릴 때는 쉬웠는데 깨알처럼 조그마한 글씨는 쉽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다가와 슬기의 눈곱을 핥았습니다. 슬기는 손을 흔들어 파리를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금방 다시 돌아와 자꾸 눈을 간질간질 건드렸습니다. 이놈의 파리들이! 슬기는 파리채를 찾아들고 파리를 쫓았습니다. 두세 마리의 파리들은 파리채를 요리조리 피하며 온 방안을 앵앵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슬기는 파리채를 던져놓고 다시 볼펜을 들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자꾸 삐틀삐틀하게만 그려질 뿐 잘 되지 않았습니다. 슬기는 신경질이 났습니다. 몸이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윗도리를 벗어 던지고 막 엎드리는데 파리가 또 와서 대들었습니다. 슬기는 파리채를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파리는 엥 하고 날아가 밥상 위에 앉았습니다. 밥상 위에 앉은 파리는 앞발을 비비댔습니다. 마치 슬기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이 오를 대로 온 슬기는 씩씩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요번에는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힘껏 파리채를 내려쳤습니다. 순간 우당탕 쿵쾅 하고 반찬 그릇이 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슬기는 그만 올상이 되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릴 것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슬기는 주먹으로 눈물을 쓱쓱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얼른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슬기는 쓰레기통을 가져다가 깨진 유리 그릇을 담았습니다. 쏟아진 반찬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고추장은 쉽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맨날 고추장만 잡숫고 있어. 성가시게. 슬기는 걸레를 가지고 와서 고추장을 닦아내려고 했습니다. 걸레는 온통 고추장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 걸레에서 방바닥에 고추장이 묻고 그걸 닦으면 또 묻고 방 안은 고추장으로 맥질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에헴! 기침을 하시며 할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슬기는 그만 깜짝 놀라 달아나르다가 방바닥에 발라진 고추장에 그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쿵 하고 찧었습니다. 슬기는 무안하여 큰 눈을 또글또글 골리며 퍼뜩 일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비닐 장판 위에 칠해진 고추장은 여간 미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슬기는 다시 쾅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뒤통수를 쿡 찧었습니다. 야, 이놈아. 방바닥에 고추장 발라놓고 스키 타는 놈도 있더냐? 왜 그리 말썽만 피우느냐? 지금은 그래도 이 외할비가 있어 괜찮다만 나 죽어지면 네 애미가 벌어야 사니 누가 너를 다독거려 줄 거나. 야단을 치실 줄만 알았던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담배를 피워 무셨습니다. 슬기는 똥 마려운 강아지 울타리 뜯듯이 서둘러 그릇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돛가에 앉아서 바지에 묻은 고추장을 닦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빨갛게 물이 든 고추장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뭘 하는 게냐? 고추장 닦아요. 바지 벗어 세탁기에 넣고 들어와. 회초리도 가져오고. 들어갈게요, 할아버지. 슬기의 말소리는 떨렸습니다. 얼른 일어나 바지를 벗어 세탁기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뜻 엄마 말이 떠올랐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확실히 말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슬기는 할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파리를 잡다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회초리는? 슬기는 마지못해서 할아버지께 회초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는 슬기의 가슴은 몹시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초리를 받자 슬기는 파랗게 질려 울면서 무릎걸음을 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무서워. 엄마한테 갈래. 엄마! 토끼가 제 도토리 방귀에 놀란다더니 네 놈이 그 꼴이구나. 할아버지는 얼기설기 주름살을 그리며 시물거렸습니다. 울음을 그친 슬기는 알쏭달쏭한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간 밑에 회초리를 밀어놓고 비닐봉지에서 바나나를 꺼내 슬기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슬기는 바나나를 받았습니다. 굵은 바나나가 10개도 더 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잡수세요. 슬기는 바나나 하나를 뚝 떼어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너도 먹어라. 할아버지는 바나나를 받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눈물 닦고. 슬기는 채 마르지 않은 눈물을 옷소매에 닦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리 와.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무릎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슬기는 할아버지 무릎에 살그머니 앉았습니다. 이 할애비가 무섭더냐? 도깨비처럼. 죄가 있으니 무섭지. 할아버지 말씀에 슬기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편지 왔어요. 편지? 네, 이거 엄마한테 온 편지지요? 슬기는 편지를 가져다 할아버지께 내밀었습니다. 어디 보자.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편지를 들여다보셨습니다. 대전에서 엄마가 양주에 있는 슬기한테 보낸 것이구나. 뭐라고 썼어요? 토요일에 엄마가 맛있는 것이랑 재미있는 놀잇감도 사온다고 했다. 할아버지, 몇 밤 자면 토요일이죠? 2밤. 할아버지, 저 글 가르쳐 주세요. 엄마한테 편지 쓸 수 있게요. 정말 배우고 싶으냐? 네. 설계가 아주 착한 생각을 했구나. 근데 일남이 할머니는 나빠. 왜? 소금을 안 줘서 그런 게로구나. 또 나만 보면 꼴통이래. 왜 설계더러 꼴통이라고 했을까? 엄마는 긴 파마 머리랑 오똑한 코랑 또 예쁜 눈이랑 아직도 처녀 같은데 꼴통이 때문에 엄마가 가엾대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자꾸만 제 머리에 군밤을 주어요. 할머니는 미워. 그렇죠, 할아버지? 슬기는 할아버지를 빤히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귀여워서 그런 것이야. 그리고는 연필과 노트를 꺼내어 어머니, 오슬기를 써주셨습니다. 슬기는 얼른 할아버지 무릎에서 내려와 방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글씨는 책상에서 바른 자세로 써야 한다. 네, 할아버지. 슬기는 책상 앞에 앉아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이 손가락에서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힘이 드니까 금방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슬기는 하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바나나 하나만 더 먹을게요. 그래라. 할아버지, 점순이 누나 좀 주면 안 될까요? 내일 몇 개 갖다 주어라. 네, 할아버지. 슬기는 연필을 쥐고 글씨를 쓰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바나나 3개를 검은 비닐 주머니에 넣어 들고 집을 나선 슬기는 신이 났습니다. 바지 주머니에는 그림 딱지와 예쁜 구슬도 넣었습니다. 점순이 누나랑 나누어 갖고 싶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든 예쁜 구슬을 움켜쥐고 골목길을 달리는 슬기 앞으로 구급차가 삐용삐용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앰뷸런스 지붕 위에서 푸른 불빛이 번쩍번쩍 돌아가며 내는 소리는 마치 슬기에게 빠빠빠빠 비켜 비켜. 하는 소리같이 들렸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에 다다르자 흰 가운을 입은 아저씨들이 서둘러 내렸습니다. 들 것을 들고 가는 아저씨들에게서 소독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앰뷸런스다! 누가 죽었나 봐. 아니야, 환자야.
죽은 사람을 왜 싣고 가니? 위급한 환자니까 실어 가는 거야. 아니야. 요새는 위급한 환자가 아니라도 다 태워다 줘. 우리 할머니도 위급하지 않았는데 병원 구급차로 병원 갔는데 뭐. 아이들은 제가끔 아는 체를 했습니다. 슬기는 구급차를 돌아보았습니다. 번쩍번쩍 돌아가는 푸른 불빛도 무서웠지만 금방이라도 차 안에서 피를 질질 흘리는 무서운 사람이 튀어나와 뒷덜미를 잡을 것 같이 목덜미가 근질근질 했습니다. 슬기는 발뒤꿈치에 불이 붙은 듯 정신없이 달아나 담에 바싹 붙어 섰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슬기는 눈을 부릅뜨고 바나나를 가슴에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곧 이어 들것에 실려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순이 누나였습니다. 누나 어디가? 슬기는 점순이 누나 곁으로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나, 이 바나나 할아버지께서 누나 갖다 주라고 하셨어. 슬기는 들것을 따라가며 점순이 누나의 가슴에 바나나를 얹어주고 주머니 속에서 구슬 3개를 꺼냈습니다. 누나, 이 구슬도 가져. 슬기는 서둘러 누나의 손에 구슬을 쥐어주었습니다. 누나는 흰 이를 조금 드러내 보였습니다. 순간 누나의 입에서 새빨간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흘렀습니다. 슬기는 기겁을 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저리 비켜. 흰 가운을 입은 아저씨는 슬기를 밀어냈습니다. 점순이 누나는 구슬을 손안에 쥔 듯 하더니 이내 떨어뜨렸습니다. 잠깐! 그때 가운을 입은 아저씨가 바쁘게 가던 걸음을 멈추고 들것을 든 아저씨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저씨는 점순이 누나의 목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왜요? 들것을 든 아저씨가 돌아보았습니다. 점순이 누나의 목에서 손을 뗀 아저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가자는 눈짓을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불쌍해라. 유난히 마음씨가 곱더니만. 지 엄마만 살았어도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우, 이제야 남은 살 돼 보이는데 그러네. 요새도 저런 폐병으로 죽나요? 폐병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는데 그러게, 부모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누나! 이 구슬 누나 다 가져! 누나! 슬기는 빨간색과 노란색의 꽃잎이 박힌 예쁜 구슬을 주워들고 구급차를 쫓아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누나를 태운 구급차는 멀리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점순이 누나를 태운 구급차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